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등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달달 읽고 궁금히 생각하는 달고만 국어 문법 시간 우리 12강인데요. 자, 오늘은요 주어 서술어가 아니라 바로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익혀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장 성분은 여러 가지가 있죠.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주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어를 풀이해주는 서술어도 있는데 그때 중간에 꼭 필요할 때가 있는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이 목적어도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돼. 바로 이 서술어와 짝꿍이 되는 애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짝꿍이 되는 애를 찾을 수 있을지 바로 공부 들어가 볼게요. 출발! 네, 그럼 오늘도 달곰이랑 또곰이가 어떤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보러 가볼게요. 또곰아, 나 만화 쓰는데 재주가 있는 것 같아. 아, 오늘은 달곰이가 뭔가를 먹는 게 아니라 하고 있어요. 근데 뭘 하는지 봤더니 만화와 관련된 걸 하고 있나 봐요. 자, 그랬는데 만화를 쓴다고 표현했네. 그러니까 또곰이가 고쳐줘요. 아, 만화 대사를 잘 쓰는구나. 아니, 나 만화 그림을 잘 쓴다고. 그림을 쓴다? 뭔가 이상해요. 그쵸? 이거는 목적어와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재 만화가님, 만화 그림은요, 쓰는 게 아니고 그리는 거예요. 대사는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되게 써주실 거죠. 아니, 나 대사는 못 그리겠어. 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네요. 그쵸? 내가 만화를 그릴게. 네가 대사 좀 그려줘. 뭔가 또 잘못 말했죠. 대사를 그리는 건 못하고 쓸 수는 있어. 네, 그럼 대사는 우린 쓴다 라고 표현해줘야 됩니다. 달고미는 만화를 그리거라. 나는 대사를 쓸 테니. 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만화 대사를 쓰는 건 또고미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오늘 우리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목적어가 들어있는 문장은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적어는요. 이렇게 을, 를, 이 붙는 그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빵을 마신다 라고 했을 때 이 붙어있는 빵을 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빵은요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쵸? 고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빵을 마신다 라는 문장은요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빵을 이라는 목적어에 어울리는 서술어는 먹는다 이겠고요. 그럼 여기서 마신다에 어울리는 목적어는 아무래도 액체여야 될 것 같아요. 우유든지 아니면 커피든지 물이든지 이런 액체와 함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빵을 마신다 안 되죠. 빵을 먹는다 됩니다. 자, 이렇게 달구가 라는 주어는 똑같고 빵을, 우유를 이라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왔으면 그 목적어에 각각 맞는 서술어를 써줘야 됩니다. 빵을 먹고 우유를 마신다.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그럼 바로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목적어와 서술어가 바르게 호응하면 동그라미를 하고요. 호응하지 않으면 X를 할 거거든요. 자, 1번 볼게요. 희주는 밥을 마셨다. 자, 희주는 누가 해당하는 주어. 자, 여기 을이 붙었으니까 밥을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자, 그럼 목적어랑 우리가 서술어를 볼 건데 밥을 마셨다? 이건 빵을 마셨다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밥을 먹었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호응하지 않네요. 자,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달기. 자, 이건요. 주어죠. 빼고 하늘을. 자, 달기. 하늘을. 자, 보인다 아니죠? 본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것도 주어인데요.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그쵸? 옷은 입는 거고 신발은 신는 거니까요. 완전 잘 호응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해주겠습니다. 좀 더 연습해 볼게요. 다음 밑줄 친 목적어와 바르게 호응하는 서술어를 보기에서 찾아서 쓸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고양이가 쥐를 그릴까? 잡을까? 들려줄까? 잡겠죠.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 자, 나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린다. 해주면 되겠고요. 언니가 동생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3번. 이번에는요, 조금 더 레벨을 높여서 이번에는 호응하도록 밑줄 뒷말을 바르게 고쳐서 문장을 쓸 거예요. 고칠 거거든요. 잽싸고 빠른 괴물이 우리를 쫓겼습니다. 자, 이건요. 쫓기는 건 우리잖아. 자, 근데 여기서 괴물이 주어, 우리를 목적어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왔습니다. 쫓기는 건 우리니까 괴물은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또 뮤지컬 배우들이 자 주어네요. 무대에서 멋지게 자 이거는요 이어져 있지만 목적어가 두 개인 거예요. 자 춤과 노래를 이잖아요. 둘 다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요 목적어 각각에 맞는 거 서술어 써줘야 된다고 했죠. 빵은 먹고 우유는 마시는 것처럼 춤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가져야겠네요.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서 멋지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긴 글 읽으면서 또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기업과 니은의 문장을 호응하도록 얘도 고쳐 쓰는 거야. 자, 기업, 그는 주어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경험이 쌓았다. 자, 경험이 쌓았다. 그는 경험을 쌓았다가 돼야겠죠. 얘는 지금 목적어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그는 이것도 주어인데요. 여행 중 다양한 경험을, 얘는 목적어고요. 자, 그러면 경험을 되었다? 된 게 아니죠. 바로 하였다. 그는 여행 중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혹은 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 글에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서 넣을 거거든요. 그럼 글을 좀 읽어봐야겠어요. 그래서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는 문장을 완성해 줄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김찬삼은 외국 여행이 흔치 않았던 1958년부터 여행을 시작해 세계 일주를 3번이나 한 세계 여행가래요. 여러분들도 여행 좋아하나요? 선생님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쵸? 이렇게 세계 일주를 3번이나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지리 교사였던 그는 선생님이셨대. 책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만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한계를 느꼈대요. 내가 뭔가 경험을 해보지 않고 책에 나와 있는 걸로만 가르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아까 고친 부분입니다. 경험을 쌓았고요. 김찬삼은 30여 년 동안 163개국을 여행했대요. 자, 그는 여행 중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잊지 못할 경험은 아프리카 가봉에서 여기 슈바이처 박사를 만난 일이었대요. 슈바이처 박사는 가봉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었대. 자, 그럼 이게 왜 인상 깊었을까? 김찬삼은 그의 삶을 보고 세계를 여행하며 좋은 일을 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해줬네요. 자, 그 후 그는 여행하며 얻은 경험을 책으로 펴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은 김찬삼의 세계 여행이다. 이 책은 외국 여행이 어려웠던 당시 왜 지금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옛날이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간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세계 여행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김찬삼이 쓴 책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고 여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 2번 다시 볼게요. 자, 세계 여행가인 김찬삼은 여행 중에 누구를 만났다고 했죠? 맞아요. 슈바이처 박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만났다고 했어요. 이렇게 만났다 서술어에 맞는 목적어 써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때 헌신하는 슈바이처 박사를 보면서 무슨 다짐을 했다고 했죠? 슈바이처 박사의 삶을 직접 본 김찬삼은 세계를 여행하며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네요.
자, 여기도 했다라는 서술어에 어울리는 목적어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요 우리가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 간의 호응을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뭔가 쓰거나 말을 할 때 이것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